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제10장 페일린 PCI 적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들 중 똑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각자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케이스의 아이들에게 페일린 PCR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장애가 있는 아동. 우리는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이 다른 장애가 있으면서 말을 더듬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경우 말더듬이 더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언어 복잡성이 늦은 시기까지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와 부모 모두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다른 장애와는 달리 말더듬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죠. 다중요인적 페일린 모델은 다른 장애가 있는 말더듬 아이들의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더듬의 주 요인을 이해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 말더듬 이외에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의뢰받으면 우리는 같은 평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아이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선별 검사한 후 말더듬을 평가하고 말더듬에 대한 아이의 인식과 그 영향을 측정합니다. 평가를 위해 아이의 협력을 얻으려면 언어재활사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어 아이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로 시간표를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평가 결과와 부모와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해서 각각의 대상 아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핵심 문제와 우선순위, 즉 아이가 자신감 있고 유능한 의사소통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치료. 일단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했으면 상호작용과 가족 전략을 사용해서 아이만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아이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일린 PCI 프로그램이 이미 아이 개개인과 그의 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는 변경이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 종종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부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게 된 것, 다른 장애를 가진 존재라는 걸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된 것,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장점을 귀하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모들에게 아이의 어떤 점을 보면 기쁜지 또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말해달라고 얘기하면 부모들의 초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다른 장애와 말더듬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는 어느 것을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의 임상 결정에 도움을 줄 만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말을 더듬는 아이가 다른 중요한 정신건강적, 교육적 또는 의료적 요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반한 아동. 다음에 설명된 방법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페일린 PCI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더듬 평가에서는 단어의 끝을 흐리는 것과 같은 비전형적 비유창성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낱말의 마지막 음절을 반복합니다. 고양이, 낱말의 소리를 마지막 음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또는 중간에 단어를 삽입하거나 막힙니다. 난 고공원에 갔어요. 또는 발화의 마지막 구절을 반복합니다.
나는 공원에 갔어요. 에 갔어요. 에 갔어요. 스페셜 타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이에게 맞는 장난감이나 활동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이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감 기르기 같은 가족 전략의 경우 아이가 칭찬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아이의 인지 및 언어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로 말하기의 경우 실제 놀이를 통해서 먼저 번갈아 하기의 개념을 익힌 후 그 개념을 대화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는 주의력, 자기인식, 자기 모니터링, 목표 설정, 반응 억제, 검색, 작업 기억력, 인지 유연성, 문제 해결 및 과제 지속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이 말하기 수정 전략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이야기를 이용해서 거북이 말하기나 버스 말하기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사용해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수정 전략을 연습할 때 아이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결합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른 가정, 통역사의 활용, 모든 배경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평가와 치료를 도와줄 통역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페일린 PCI의 측면들이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특별한 요리 만들기나 함께 공원에 가는 것과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스페셜 타임을 보내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 교대로 말하는 것, 수면 습관 등에 관한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페일린 PCI 장점 중 하나는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페일린 PCI는 부모가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그만두거나 새로운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문화적 또는 개인적 스타일에 무엇이든 간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들을 더욱 더 많이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 참여할 수 있는 부모와 치료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다른 부모가 집에 왔을 때 추가적인 만남을 마련합니다. 또는 원격 치료를 이용해서 다른 쪽 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했지만 둘 다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함께 참석할 것인지 따로 참석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기꺼이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따로 약속을 잡고 싶어 할지는 부모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때로 언어 재활사들은 부모와의 접촉이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선별검사 면담에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전화로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른과 함께 또는 원격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 만약 부모가 페일린 PCI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이의 유치원 또는 학교 교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평가 결과를 전담 교사와 논의하고 무엇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묻습니다. 원격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 원격 치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화상회의 및 가정용 웹캠 기술이 사용됩니다. 부모 한 명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거나 병원까지 거리가 멀거나 재정적인 제약이나 기타 가족의 여러 여건 때문에 부모나 가족들이 직접 대면하는 치료 회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원격 치료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이러한 가족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려진 위험을
상세히 기술한 서명된 동의서를 사용해서 부모로부터 원격 치료를 통한 평가 및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습니다. 관련 동의서는 1차 회기 전에 송부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짧은 트라이얼, 시험 연결을 시도해 보아서 양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치료 회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언어 재활사들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웹캠과 스피커가 내장 또는 외장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사용했었고, 태블릿 PC도 유용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같은 것은 기능은 갖고 있지만 회기 동안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 줌, 웹엑스 등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의 직업 지침 또는 고용기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와 언어 재활사가 둘 다 조용하고 비밀 보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은 기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회기 중 통화가 중단된 경우 누가 다시 전화를 걸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언어 재활사는 회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를 마쳐야 하며, 회기에서 사용될 모든 자료는 가족에게 미리 이메일로 보내놓아야 합니다. 합의된 시간 5분 전에 로그인하며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 치료로 회기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공감대 형성, 생각할 시간 주기,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질문할 시간 주기,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참여시키기와 같이 동일한 임상 기술이 적용됩니다. 원격 치료를 이용한 평가. 원격 치료를 이용해서 아동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데 유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은 참석해야 하며 부모에게 가능한 한 평가 중에 아이를 도와주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놀 것을 부탁하고 이를 관찰합니다. 말더듬에 대한 평가는 컴퓨터 화면에서 비디오 녹화를 설정한 다음 검사 그림을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어서 아이가 그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부모에게 아이가 사진을 묘사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치료 기간 전체가 원격 치료로 이루어지거나 대면 치료 회기와 원격 치료의 조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각 회기는 1시간씩 진행되며 6주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1회기에는 평가 검토, 치료를 통한 부모의 희망사항 파악, 스페셜 타임 설정, 필요한 경우 상호작용, 비디오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후속 회기에는 평가에서 합의된 스페셜 타임, 상호작용 및 가족 전략이 포함됩니다. 각 회기의 준비를 위한 유인물이나 자료는 가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며 후속 메일에는 과제 지침과 자료 또는 회기 중 작성된 모든 자료의 사본이 함께 전송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회기에 참석하여 동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회기 전에 상호작용 비디오를 기록하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가족과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치료 회기에 앞서 집에서 5분짜리 상호작용하는 놀이 동영상을 만든 후 합의된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재활사가 미리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비디오를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중 도움이 되는 것을 가려내고 목표에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페일린 PCI 프로그램은 개별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적용되어 언제나 아이의 특정한 요구와 환경에 맞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자녀와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발 더 나아간 적용이나 추가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치료실 기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부모들에게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페일린 PCI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원격 치료 서비스 제공에 이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 덕에
원격 치료가 말더듬 치료에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Q&A 시간입니다. 10장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반 장애가 있는 경우,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른 경우, 부모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나 원격 평가와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더듬의 경우 원격 치료는 어떻게 가능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원격 치료는 범위가 정말 넓고 우선 비대면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자를 평가나 치료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가 넓잖아요. 네, 전에 아시아 컨벤션에서 한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메일, 전화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또 얼마나 이게 유용했는지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팬데믹 이후로 줌이 활성화되었잖아요. 줌은 언어치료실에서 거의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크게 아프지 않다 하면 문제없이 비대면으로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한국 아동 부모하고 이메일로 6개월 넘게 피드백 주면서 도움을 주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원격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옛날 아주 캐나다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낸 언어치료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24시간 언제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보니까 전화로 네. 언제나 상담을 해주고 또 초시계로 딱 상담 시간 측정해서 나중에 계산서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의 경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화로 해서 비를 보내는 그런 네. 경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원격을 넓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성인 팔로업 치료 시 이메일도 유용하고 전화로 규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원격 치료라고 할 때는 주로 줌 치료를 말하지요. 이런 줌 치료를 위하여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PPT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또 대상자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면 아동의 경우는 자기 방, 뭐 자기 공간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일반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멀리서 이제 오는 경우 이제 올 필요 없이 약속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하면 치료에 오히려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학령전기 아동인 것 같아요. 네, 학령 전기 아동은 대체로 이제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 치료의 경우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부모와 하는 경우는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하나요. 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6회기를 한다고 하면 네. 3회기는 대면으로, 3회기는 줌으로 치료를 하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어린 아동을 이렇게 줌 치료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착석 그리고 학습이 가능한 이제 학령기부터 줌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에도 네. 줌 치료로 한두 번 도와주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로써 제 1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